닭이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쉬운 투자가 잘 안 되는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하루 만에 또 어려워졌나요? 겁나 어렵네요. 너무 슬픈 날이네요. 네, 오늘 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빠졌어요. 와, 이렇게 사실은 뭐 장외시장에서 1.4% 정도 빠졌으니까 빠지는 건 맞는데 생각 내 건 안 빠질 줄 알았지. 20년을 해도 똑같냐? 이렇게 막 응? 시간 빠져도 내 건 안 빠지겠지 이러고 시작을 해. 결국 다 빠지면 아이씨 이렇게 되고. 네, 오늘 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축구를 봤거든요. 네. 결과도 별로 안 좋았는데 주식시장도 오늘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오늘 하루 조금 꿀꿀한 날입니다. 뭔가 좀 역부족인 느낌이 들었죠. 그렇죠. 축구부터 시작까지 뭔가 역부족인 것 같아요. 네. 애는 썼는데 안 되는. 그렇죠. 열심히는 했는데 참 이게 실력 차이라는 게 확 느껴지긴 합니다. 야, 머리로 통통거리고 그런 짓 하면 되겠습니까? 국가대표 대항전인데. 머리로 통통거리는 게 머리로 통통 튀어가지고 막 이렇게 패스해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A 매치에서 우리를 너무 가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후반전에 들어간 골은 진짜 멋있게 넣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 세계인이 봤을 땐 신기하고 재밌는 걸 많이 보긴 했어. 뭐 전반 지고 후반 이겼으니까 뭐 무승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한국 선수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좀 쫄아.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쫄았던 것 같아. 물론 체력도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그저 쫄 필요 없는데 그냥 에이씨 이러면 되는데 너무 뭐랄까 조금 지르는 성향이 한국에 좀 약하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카지노는 막 지르잖아요. 평소에 못 지르다 보니까 막 주식도 막 지르잖아. 3개월 만에 더블 나겠다고. 그렇진 않아야 되는데 그냥 평소에 좀 대담하게 좀 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네. 오늘 시장도 참 어려웠는데 코스피는 1% 정도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1.9% 떨어졌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네, 2,400이 깨졌습니다. 2,393포인트 정도였고요. 외국인은 계속 조금씩 파네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000억, 700억 정도씩 순매도가 나왔고요. 네, 오늘 YT 그 연초 대비 코스피, 코스닥 수익률을 보니까 코스피가 마이너스 20%, 코스닥이 마이너스 30%.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달로 치면 도대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네. 작년 9월이 아니구나. 6월 달 이후로 빠진 거는 지수는. 예. 그러니까 6월 달 이후로 참 많이 빠졌죠. 예. 그리고 오늘은 중국 시장도 꽤 빠졌습니다. 그 홍콩 항생 같은 경우도 1%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항생 그 HS 지수도 1.4%, 홍콩 항생 테크도 2.5% 수준 이렇게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도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조정을 좀 하고 있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보면 이제 의약품 섹터가 0.3% 올라서 유일하게 코스피에서 오른 업종이었습니다. 유한양행이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비소 세포 폐암 신약에 대한 국내 허가 신청서를 내년 1분기에 제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올랐던 것 같고요. 네. 대웅제약, SK 바이오선스,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의약품 섹터가 제일 강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거 암 신약을 신청하는데 겨우 4%밖에 안 올랐다고? 이게 허가가 된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걸 그 유한여행 같은 애가 뻥카로 저런 얘기는 하진 않을까? 보통 이제 막 적자 쌓이고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코스닥 바이오사가 이렇게 임상 3상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막 폭등을 하겠지만 이미 많이 자리를 잡고 이익도 꾸준히 나오는 회사니까 저도 이 세포 폐암이 예상 시장 규모나 거기서 창출할 수 있는 매출액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그게 유한양행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을까? 이게 잘 되면은 해외로도 판매도 할 수 있고 막 그런데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이게 글로벌 FDA 신청이 아니라 국내에 대한 시각처 허가니까 근데 분위기가 많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의약품 섹터가 정말 많이 죽어 있구나. 이런 정도 뉴스면 옛날 같았으면 유한양행도 상한 근처까지 가.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요? 그럼요. 그 신약 신청 얼마나 큰 건이에요. 제약업체 중에서는 제일 큰 건인데 겨우 4%라는 거는 시장 분위기가 그만큼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한창 코스닥이 뜨거웠을 때, 코스닥 바이오 업종 뜨거웠을 때보다는 지금 한창 좀 못 미쳐 있죠. 네, 그리고 종이목재 섹터가 두 번째로 올랐고 세 번째가 유통업이었는데 여기서 이마트가 7%는 올랐고요. 웬일입니까? BGF 리테일, GS 리테일이 5%대, 1%대 상승했습니다. 오늘 편의점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 경기 열리면서 예전에 치킨
관련주들, 뭐 교촌 F&B나 뭐 하림이나 이런 닭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다가 쭉 빠졌잖아요. 이게 다 새벽에 4시에 해서 치킨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미리 뭐 어제 전날에 사놓을 수도 없고. 어제 먹은 게 더부룩한데 새벽에 치킨 먹는 사람도 있나? 예, 그래서 뭐 치킨 관련주는 요즘에 영향이 없고 계속 떨어진 지 한참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편의점 매출이 오히려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그렇겠네. 잠을 안 자려고 그 에너지 드링크를 그렇게 많이 먹나 봐요. 그래서 그 음료 매출이 예전에 비해서 뭐 3배나 늘었다고 하는데 그걸 앉아서 어떻게 버텨? 우리처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되지. 일찍 자서 저희는 워낙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네. 뭐 어제 평소보다 뭐 1시간 더 먼저 일어나고 뭐 1시간 더 일찍 자고 네. 먼저 일어나고 이게 되는데 제 친구들 보니까 워낙 뭐 12시 1시에 자던 친구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끝까지 이제 보고 자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 졸린 상태로 좀 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지각한 사람 많겠네요. 전반 끝나고 아예 포기하고 잠드는 사람 꽤 많을 텐데. 그렇죠. 지각한 사람 많겠죠. 거기서 잠들면 이제 못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출근을 했어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을 거예요. 저도 사실 조금 피곤합니다. 어제 네. 늦게 자서. 네. 네, 그리고 섬유회복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FNF가 어제는 또 좋았는데 오늘은 어제- 3.7% 떨어졌습니다. 어제 반작용 정도로 봐야 되겠죠? 네, 어제 뭐 중국 소비주들 관련주들 막 다 폭등을 했으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철강 금속과 건설이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연준의 최종 금리가 5% 이상까지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11월 비농업 고용 증가가 컨센을 한 30% 정도 상회를 했고요. 네. 시간당 평균 임금도 컨센의 2배 정도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6%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렇게 임금바 인플레이션이 혹시 장기화되면 이에 대한 대응이 좀 연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최종 금리는 5%가 좀 넘어갈 수도 있다는 보도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ISM 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컨센을 상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더욱 이런 우려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 13일 날 11월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만약에 CPI가 높게 나온다면 내년도 2월 FOMC에서도 추가로 50bp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네요. 근데 이번에 50pp하고 CPI가 또 있을 거 아니야 내년에도 1월 네. 달에도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CPI가 뒤로 갈수록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잘 안 떨어지다가 한번 푹 떨어지면 또 생각 싹 바뀌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걸 가지고 2월 달에 금리를 50bp 올린다 안 올린다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너무 이른 전망은 아닌가 싶고 근데 어쨌든 최종 금리 상황을 얼마나 끌고 가느냐가 앞으로는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냐. 그렇죠. 높은 금리를 얼마나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 좀 시장이 이제 눈길을 좀 돌리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좀 오래 유지를 할 것 같긴 하죠. 그래서 상방 하방 다 막혔다.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방 하방이 다 막혔다. 네, 미국 기준. 네. 그리고 12월 FOMC 이후에 이제 점도표도 수정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상단을 5%에서 5.25%로 높일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장 오늘 좀 조정을 전체적으로 좀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계속 방역 완화에 대한 이런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추가로 방역 완화를 좀 할 거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중국이 코로나의 전염병 등급을 원래는 갑을병 등급 중에 갑이었는데 요거를 을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양성 환자들은 이때까지 자가격리를 안 했나 봐요. 그도 시설 격리를 했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자가 격리를 일부 아주 심한 경우 아닌 경우 자가 격리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이제 거의 전면적으로 자가 격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런 발표가 좀 나올 것이다라는 보도가 좀 로이터 통신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빨라요. 핵심은 우리가 계속 중국을 봤지만 한 6개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씨 3개월에 안 끝날래나 이러면서 6개월은 걸릴 거야. 눌러야 돼 기대하지 마 이러면서 눌러야 돼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빠릅니다. 지금 완화하는 속도가. 그래서 매일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는 있는데 어제까지 좀 많이 올랐던 중국 소비주들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1, 2%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요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달에는 풀린다는 설이 있던데요. 네, 1월 달 얘기가 있는데 벌써 좀 논의는 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에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 지시를 내린 게 이제 지금 알려진 것 같거든요. 네, 국무총리가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조만간 의무에서 권고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의견을 좀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대중교통에서는 쓰는 거는 오케이인데 식당에서는 정말 좀 이해가 안 돼. 식당에서는 지금 뭐 많이 안 쓰고 있죠. 아니, 거의 들어가자마자 벗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벗었다가 뭐 예를 들어 계산할 때. 계산할 때 또 써야 돼. 다 옆에서 막 바로 한 칸 건너가지고 아니야 바로 옆자리지. 별로 그 통로 빼고는 다 벗고 막 서로 먹고 있다가 계산하러 갈 땐 또 써서 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잘 몰라서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식당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렇죠. 뭐 일상생활에 세세한 불편함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좀 통제를 할 때에는 이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을 뭐 카페에서는 이럴 땐 되고 저럴 땐 안 되고 뭐 식당 가서는 뭐 다 되고 계산할 때도 되고 이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뭐 어쨌든 결국에는 좀 이제 자율에 맡기는 식으로 조금 넘어갈 단계가 이제 드디어 오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국민 자율에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좀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대전시에서 방역 당국에 공문을 보냈답니다. 15일까지 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해서 규제를 풀겠다. 네. 네, 이만큼 지금 뭐 각 지역마다 의견은 좀 다르겠지만 실내 마스크를 좀 풀어달라는 의견도 굉장히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히 뭐 화장품을 더 많이 쓰게 되긴 하겠죠. 네, 오늘은 뭐 별 이렇게 이슈가 없었는데 뭐 조만간 실내 마스크 논의가 뭐 해제가 되면 뭐 잠깐 또 반등이 있겠죠. 신내요? 네? 실내지. 실내. 신내. 나 자꾸 신내동 생각나네. 아 신내. 신내 마스크. 신내동에서 마스크 쓰나 뭐 이런. 네. 신내동이라는 데가 있나요? 있어요. 음. 네. 신내동 모르시는구나. 신내동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늘 그 리오프닝 관련된 뭐 중국 소비주도 그렇고 섹터가 다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 여행주는 좀 올랐습니다.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는 뭐 0%로 끝났는데 장중에는 좀 괜찮았고 노랑풍선도 한 4.8%, 하나 투어가 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여행주가 이제 카지노나 엔터주와 달리 수급이 좀 빈집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보니까 이제 화장품주도 어느 정도 반등을 했고요. 면세점주도 굉장히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행주는 아직 좀 반등이 미미한 것 같은데 실적이 이제 좀 반등을 많이 시작을 할 거다라는 의견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이 여행주들한테는 매출 비중 한 20% 정도 차지하는 국가였는데요. 일본의 회복만으로도 내년 2분기 BEP는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진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중국도 포함이 되고 있죠. 중국은 매출 비중 한 12% 정도 차지하는 국가인데 여기서 좀 방역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효과가 더해지면 더 실적 반등은 빠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내년 하반기쯤이면 패키지 여행 수요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 패키지 고객 송출 객수를 매월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분기 한번 발표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더 트래킹을 빨리 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뭐 주가 반응도 생각보다는 반등 구간에서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19년도 기준으로 패키지 송출객 수가 하나투어는 월 평균 24만 명 정도 내보냅니다. 모두투어는 12만 명 정도 내보냈었는데 이게 코로나를 맞고서 인력 감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재 캐파가 하나투어는 15만 명으로 24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좀 줄었고요. 모두투어는 현재 캐파가 5만 명 정도입니다. 근데 요 캐파를 풀캐파로 채우기 위해서는 한 현재 송출객 수를 한 2배 정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1월 기준으로는 하나투어가 한 4.5만 명 정도 송출객이 달성을 했고 모두투어는 한 2.7만 명 정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올라올 것 같은데. 제가 내년도 날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명동에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외국인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거 외국인 목소리가 명동 나가서 들리면 좀 있다는 설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명동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 작년부터 리오프닝인데 1년을 헛물을 켰어 리오프닝을. 근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는 찐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자꾸 엄경화 우리 조선의 공모 모셔야 된다. 항공주들. 항공주 관련해서 여행 관련 뭐 이런 거 좀 봐야 된다 이제는. 네, 이미 반등 많이 했는데 여행주는 아직은 제일 좀 반등이 좀 느린 업종에 속한 것 같아요. 얘네가 비싸거든. 현금으로는 높고 밸류에이션은 비싸고. 옛날에 그러고 한번 땡겼잖아. 여러 죽었거든. 그때 아닌데 땡겼다고. 아닌데 거의 다 갔었잖아요. 19년도 가격을 갔단 말이야. 얘네가. 지난번 땡겼. 한번 그랬었죠. 리오프닝 없는데 리오프닝 있을 거라고. 하면서 땡겼다가 다 죽였어. 지금 그래서 오히려 다친 사람들이 많아서 올라가려면 좀 저항이 많을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 동네 쪽에 좀 관심이 많이 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이제 산업 풀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략 한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BP 근처에 가지 않겠는가. 이 관련된 기업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애플의 MR 헤드셋 출시가 좀 지연될 거다라는 우려가 좀 어제 특히 시장에 좀 반영이 많이 됐는데 오늘 삼성증권에서는 선제적으로 이 제품 출시가 뭐 내년 상반기냐 하반기냐 요거에 따라서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출시가 된 이후에 그때 반응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만큼 지금은 MR에 대해서 완전히 초창기 시장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3년도 한 상반기쯤에는 애플의 이 MR 헤드셋 제품이 좀 출시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하반기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어제 확산이 되면서 뭐 선익 시스템, 뉴프렉스 이런 회사들은 뭐 어제 20% 가까이씩 하락을 했다가 오늘도 크게 반등은 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MR 기기가 물량이 지금 뭐 120만 대에서 50만 대까지 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논의가 좀 되고 있는데 사실 150만 대든 이게 뭐 20만 대 떨어지든 70만 대든 중요한 게 아니다. 애플의 뭐 하루 판매량도 안 된다. 아이폰? 네. 아이폰의 하루 판매량도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시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뭐 주가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MR 기기가 결국 공개될 때 거기에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됐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요인이 아닐까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기대감으로 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가는 좀 미리 움직일 수 있겠죠. 기대감으로 이거 나온다는 신제품이 나온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 상당할 거거든요. 우리 폴더블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은 반만 맞을 것 같아. 주가만 본다면, 주가만 그렇겠죠? 본다면 산업적으로는 이 말이 맞는데 주가만 본다면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출시되고 나서 인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슈팅을 하겠죠. 네. 근데 웬만해서는 결국 출시를 하면 그것도 제로섬멸로 그때는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그 전까지 올랐다가 애플이에요. 나 애플이야. 막 이러면서.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LG이노텍은 어제도 좀 빠졌거든요. 오늘 추가로 4.5% 정도 또 하락을 했습니다. BH나 더구전자도 3% 2%대씩 하락을 했고요. 올해 중순에 이노텍 좋다고 엄청나게 막 다들 이노텍 강요하면서 막 이랬었는데. 네, 지금은 일단 이 정저우에 완전히 100% 가동까지 올라오는 시기가 뭐 연말, 연초, 내년 연초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한창은 좀 우려가 좀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컨센 하향도 지금 증권사별로 진행이 조금씩 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연말까지 잘 가동 안 될 것 같은데요? 연말 즈음부터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인력 문제가 좀 신규 고용이 생각보다 좀 빨리 안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마트가 오늘 7%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마트가 7% 급등하면 항상 요 이슈가 빠질 수 없죠.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요게 지금 폐지가 될랑말랑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역별로 해제 결정을 좀 내릴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매월 지정휴무 규제와 심야 야간 배달 규제를 지역 상황에 맞게 해제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좀 밝혔었고요. 동탄과 일산 이마트부터 이 제한을 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동탄이나 일산 쪽에는 전통시장이 전무화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마트를 뭐 규제를 해도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 지역에는 없으니까. 신도시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지역부터 이런 규제가 조금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의 현재 재무제표를 살짝 봤거든요. 네. PBR이 0.2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사실은 물류센터로만 써도 대단하긴 할 텐데, 그렇죠? 근데 보니까 ROE가 그러면 뭐 2%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게 무형자산이 와 이렇게 빨리 늘지 몰랐어요. 작년도 1분기에는 1.7조 원 정도 무형자산이 있었는데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8조 원이 쌓여 있더라고요. 무형자산이. 그래서 이게 뭐 6.3조 원이 뻥카네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6.3조 원이 뻥카야. 뭐 무형자산도 자산이긴 하지만 뭐 그렇죠. 무형자산 여기 무슨 뭐 게임 회사도 아니고 무형자산 뻥카지. 물건 파는 데인데 뻥카나 이거는 다 없애야 돼요 이거. 네, 뭐 스타벅스 코리아라든가 이베이 코리아가 특히 좀 컸죠. 뭐 3조 넘게 인수 금액을 지불을 했으니까 이런 거 지불을 하면서 뭐 적정순 자산보다 더 높게 지불한 당연히, 금액은 이제 당연히 프리미엄을 줘야 인수가 되니까. 네, 그리고 이게 8조 원이나 쌓여 있으면 요거 감가상각도 감가상각은 아니고 나중에 상각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감가상각이 아니고 무형자산 조금씩 처분해야죠. 네, 손상 처리를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조 3천억 해야 돼. 네, 그거 아니더라도 현재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로 굉장히 금액이 빨리 커지고 있거든요. 21년도에만 여기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로 730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3분기까지만 해서 1,600억 정도 했습니다. 1,600억 해도 되겠어요? 8조인데 1년에 4천억 해도 20년 걸리는데. 맞잖아요. 1년에 4천억 해도 20년 걸려요. 상각을 1년에 4천억씩 하면은 8조 하려면 20년이야. 맞지 않습니까? 산수 맞죠? 네. 근데 이 무형자산의 뭐 영업권 같은 항목은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는 아니고 뭐 나중에 손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과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컨셉으로 보면 뭐 그렇게 상각을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게 이런 관련된 비용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거라서 PBR 0.2배가 안 맞는 온전히 거네. 0.2배다라고 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렇지. 안 된다는 의미죠. 왜냐면 0. 모수의 아니 분모의 6조 정도를 더 엎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분모의 6조를 엎어야 되니까 저 PBR은 믿을 수가 없는 PBR이가 되는 그리고 거네요. 인수를 했던 그런 뭐 이베이 코리아나 이런 업체들이 실적 빵빵 내주면 괜찮겠지만 작년도에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제 가치보다 좀 비싸게 사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실적보다 현금 흐름은 더 좋겠네 앞으로. 뭐 매년 뭐 5천억이든 뭐 이런 식으로 상각을 해 나가면 실제로 현금 유출 없는 상각이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흑자가 나오면 그 5천억은 사실 에비타로 그대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뭐 에비타는 도로 감가상각비를 뭐 더해준 수치니까 예. 좋게 나올 수 있지만 에비타를 그렇지. 그건 좋게 나오니까 현금 흐름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뭐 주주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주주한테 떨어지는 건 순이익이다 보니까 그렇지. 결론적으로 시간이 누적되면 순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애플페이가 요즘에 또 조용하죠. 분명히 11월 30일 날 출시한다고 들었는데 이야기가 좀 없습니다. 근데 금감원에서 검토할 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어제부로 이제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하긴 하는구나. 네, 그래서 뭐 금감원에서는 뭐 NFC 단말기 보급과 관련해서 추가 검토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서비스 시장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최근에 12월 들어서 왜 소식 없지 안 하나라고 했다가 다시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통신이 오늘 7% 가까이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야, 참 일희일비하게 계속 만들어주는 시장인데 오늘 원화가 좀 약세였네요. 원화가 강세 되길 바랬는데 다시 강세를 못 지켰네요. 네, 중국은 여전히 6위안대예요. 6.9. 네, 6.95. 네. 원화가 강세가 되는지 여부는 저는 굉장히 이번 시즌에 관심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24년까지의 시계열로 봐서 원화가 강세이면 허를 찔리는 주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 박세익 대표의 말처럼 허를 찔리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저는 통화를 계속해서 열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서학개미들 환율 조심해라. 환율로 뭐 주식으로 벌어도 환율로 예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의 내용을 전달했었는데. 야, 근데 그분이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부동산 알아서 잘 하셔야죠라고 얘기하셨어. 첫 번째 기자회견 때. 예언자야. 그죠? 그러네요. 뭐 환율도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돌아보니까 뭐 맞았던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자신감 일단 되게 합리적이시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었어. 밥 한 끼만 사주세요, 이 총재님. 네, 농담이에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